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1박 2일 여행 간대. 우리도 어디 갈까? 62세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산속 펜션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어요. 침대 위에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평생 기억할 거야. 4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제 몸에선 아직 그녀의 향기가 났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62세,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 오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정년퇴임까지 딱 6개월 남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35년을 일했어요. 아침 7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엔 골프.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아내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고 두 아이는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저녁 메뉴를 물어와도 제 마음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먹자는 한마디로 끝나는 대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인생인가? 돈은 모았고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스킨십을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년? 아니, 2년도 넘었을 거예요. 처음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아내는 피곤하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계속되니까 저도 포기했어요. 침대는 넓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넓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나는 이제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이구나.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요. 집에 도착하면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다녀왔다는 인사에 응 한마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느낌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제 안에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이대로 늙어가는 걸까? 며칠 후 카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40년 만에 모인다고요. 저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올까? 고등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여자. 이름은 수진. 저는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어요. 졸업 후 소식도 끊겼고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떤 모습일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참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선택이 제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이요. 동창회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어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아내가 오늘 뭐 하러 가냐고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라고 답했죠. 아내는 늦지 말라는 말만 남겼어요. 저는 무난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60대 아저씨더군요. 배는 나왔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그녀가 날 알아볼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죠. 다들 낯설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어요. 수진.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2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주름이 있었고 머리도 염색한 티가 났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어요. 잠깐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4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라고 답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녀의 목소리만 들렸어요. 잘 지냈냐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냈다고 답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음식 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만 보였거든요. 그녀가 포크를 들 때, 물을 마실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길 때, 모든 동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죠. 이게 뭐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결혼한 남자고 그녀도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60대예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옛날 얘기로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저와 그녀는 그저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가락, 그리고 왼손 약지의 반지. 저는 그 손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40년 전에도 만져보지 못한 그 손을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가봐야 한다고, 남편이 기다린다고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수진아 라고 불렀죠.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연락처 좀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카톡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번호를 불러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름은 수진이 아니라 이 과장으로 저장했죠. 본능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과장,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나 민수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2세 남자가 이럴 수 있나요? 답장은 10분 후에 왔습니다. 나도 반가웠어. 40년 만이라니 믿기지 않네.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동창회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답했죠.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40년 전 그 교실, 그녀가 웃던 모습, 그리고 오늘 다시 본 그 눈빛.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잠은 잘 오니? 나는 잠이 안 와. 저는 재빨리 답장했습니다. 나도 잠이 안 와.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너 생각.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도 내 생각했어. 40년 동안. 그 순간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40년 동안? 그녀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보냈어요. 민수야, 우리 한번 만날까? 둘이서. 그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좋아. 언제? 내일 점심때 괜찮아? 남편이 출장 가거든. 남편이 출장 간다는 말.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 주소 보낼게. 알았어. 그렇게 우리의 금지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오늘 뭐 있어? 왜 이렇게 꾸미고 그래? 중요한 미팅 있어서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11시 50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왔구나. 응, 기다렸어? 조금. 괜찮아.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잤어. 계속 내 생각만 했거든. 나도 그랬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멈춰?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요. 40년 동안 만지고 싶었던 그 손.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됐지만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너 남편이랑은 어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남편?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야.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어. 몇 년째 그래. 나도 똑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랑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그녀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우리 왜 이제야 만난 걸까? 40년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난 용기가 없었어. 너한테 고백도 못하고 그냥 졸업했잖아. 평생 후회했어. 나도 알았어.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날 좋아한다는 거. 근데 난 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어. 그런데 끝까지 말 안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도 저를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미안해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만났잖아.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차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어요. 민수야, 우리 다음엔 언제 봐? 모르겠어. 빨리 보고 싶은데. 그녀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키스하고 싶다고. 하지만 주차장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아야 했어요. 다음엔 조용한 곳에서 보자.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차에 올랐어요. 연락할게. 그녀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들킬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그녀와의 대화창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았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나도. 계속 내 생각만 나. 며칠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점심시간엔 밥 먹었냐는 안부, 밤엔 잘 자라는 인사. 마치 연인처럼요.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녀 남편이 집에 있었고 저도 아내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이 지방 출장 가. 하루 종일 비어 있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았거든요. 그날 만날까? 라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선을 넘는 거잖아요.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이미 답하고 있었어요. 응, 만나자. 그녀가 안도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 볼까? 내가 아는 조용한 펜션이 있어. 경기도 쪽에. 사람 없고 한적해. 그녀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뭘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꼼꼼하게요.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오늘 뭐 있어?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은 손에 안 잡혔습니다. 10시에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9시 50분 저는 조퇴한다고 말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차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녀 차가 보였거든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녀도 내렸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방 열쇠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산이 보였죠. 그녀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경치 좋네. 저는 문을 잠그고 그녀 뒤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몸을 돌렸어요.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 진짜 이래도 될까? 모르겠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나도 그래.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녀의 몸이 제 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키스였어요.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저는 더 깊게 키스했어요. 그녀도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침대로 걸어갔어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키스했어요. 그녀의 옷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도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62세의 몸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녀 위에 올라갔어요. 민수야, 천천히 해줘. 응.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 소리도 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아팠지만 기분 좋은 아픔이었어요. 민수야 라고 그녀가 신음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더 깊이 그녀를 안았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너는? 나도 아니야. 오히려 더 일찍 이럴 걸 그랬어.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안았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그 방에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키스하고 또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다음엔 언제 봐? 모르겠어. 라고 그녀가 답했습니다. 근데 꼭 다시 보자. 약속해. 그녀의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진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욕망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아내 옆에 누워서도요. 그날의 감촉, 그녀의 숨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그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도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 이번 주는 힘들어. 남편이 집에 계속 있어. 다음 주에 보자.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게 고문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아내한테 더 친절해졌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설거지도 도와주고 쓰레기도 버리고 말도 더 많이 걸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미안해서 라고 답했어요. 그동안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아내는 의아해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근데 좋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친절이 아니라 죄책감의 표현일 뿐이라는 걸요. 드디어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 오후에 시간 돼? 남편이 골프 간대. 저는 바로 된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볼까? 지난번 그 펜션. 거기가 좋았어. 알았어, 2시에 보자. 목요일이 됐어요. 저는 또 조퇴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자마자 키스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요. 옷을 벗기는 것도 지난번보다 빨랐어요. 우리는 침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제 피부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만큼 서로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녀는 저를 온전히 받아냈고 끝나고 나서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땀 젖은 몸을 식혀줬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심장 소리 들려? 응. 아직도 빨리 뛰네. 그녀가 웃었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새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우리 이거 사랑일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외로움 때문일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너랑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그게 사랑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 그녀가 제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그래. 남편이랑 있을 땐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거든. 근데 너랑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부드럽게요. 아까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빨리 갔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기 싫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가야 했어요. 우리 둘 다 돌아갈 곳이 있었으니까요. 펜션을 나와 주차장에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다음엔 언제 봐? 모르겠어. 남편이 요즘 이상하게 눈치를 채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너도 조심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내한테 들키면 큰일 나. 알아. 우리는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연락도 없이. 회사에 일이 좀 있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뭔가 이상한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더워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등엔 그녀의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빨간 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죠. 아내가 보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을 시도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평소엔 거부하던 아내가 왜 갑자기?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테니까요. 아내와 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그녀만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을 만지면서도 그녀를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한테도 그녀한테도 미안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 미안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무거운 말이었나? 하지만 그녀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수야. 그 문자를 보며 저는 울었어요. 62세 남자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서인지 슬퍼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핸드폰도 항상 잠금을 걸어뒀어요. 그녀와의 문자는 바로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론 두 번. 우리는 만날 수 있을 때마다 만났습니다. 펜션, 모텔, 때론 차 안에서도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들킬 것 같은 예감에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5번을 만났어요.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핑계로요. 아내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죠.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이상한데? 자꾸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정년 앞두고 정리할 게 많거든. 그래. 근데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좋은 일 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그냥 정년 앞두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뭐, 당신 나이에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그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62세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녀한테서도 비슷한 소식이 왔어요. 민수야,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봐. 어디 갔다 오냐고 자꾸 물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킨 거야?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 그냥 심심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좀 불안해. 우리 더 조심하자. 응. 근데 민수야, 남편이 그러는데. 내가 요즘 예뻐졌대. 화장도 신경 쓰고 옷도 예쁘게 입는다고. 저는 웃었어요. 그건 나 때문이잖아. 알아. 근데 그게 문제야. 남편한테 신경 안 쓰던 내가 갑자기 꾸미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모르겠어. 근데 남편은 크게 의심 안 하는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는 것 같더라. 우리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배우자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60대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를 만나지 못한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못 참겠어. 내일 만나자. 제발. 저도 한계였어요. 좋아. 어디서? 차 안에서라도 좋아.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다음 날 우리는 한적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어두워진 후였죠. 그녀가 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겼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요. 주차장은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차 안을 비쳤습니다. 창문엔 김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절박한 키스였습니다. 저도 응답했어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왔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도 원했어요. 하지만 이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는 너무 위험해. 그녀가 제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제발.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아, 진짜 안 돼. 누가 볼 수도 있어. 그녀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우리는 다시 안았어요. 이번엔 조용히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계를 봤어요. 나 이제 가봐야 해. 남편이 9시까지 들어오래. 벌써? 그녀가 차에서 내렸어요. 사랑해. 조심해서 들어가. 나도 사랑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하지만 목소리에 의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질문이었죠. 회사 후배 만났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TV를 봤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그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들어갔어? 응.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냥 TV 보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도 그래. 무섭지만 멈출 수가 없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아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내는 제가 바람을 피우는지도 모르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설마 이 나이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저를 더 죄책감 들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녀의 문자였습니다. 잠이 안 와, 네 생각하고 있어. 나도라고 답했습니다.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꼭 다시 보자. 약속해줘. 사랑해. 잘 자. 나도 사랑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당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녀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이 옳든 그르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설렘,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만남도 줄였고 문자도 최소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더 커졌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멍하니 지냈어요.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가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살 빠진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요즘 운동 좀 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살을 빼고 있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자주 자르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62세 남자가 20대처럼 꾸미고 있었죠. 어느 금요일 오후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이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간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디 갈까? 하룻밤 정도. 멀리. 저는 망설였어요. 하룻밤이라니.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어디로 갈까? 강원도 쪽 어때? 조용한 펜션 찾아볼게.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아내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하기로 했어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아내가 배웅해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펜션은 정말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어요. 주차장에 그녀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를 안았습니다. 방은 넓었어요. 넓은 침대와 큰 창문. 그리고 창밖으론 산이 보였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말자. 그냥 우리 둘만 있는 거야. 그래, 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게요. 그녀를 안았어요. 우리는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민수야, 사랑해. 라고 그녀가 속삭였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하나가 됐어요. 오후의 햇살 속에서요. 세상엔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쉬고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말도 많이 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수야,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나도 그래. 근데 가끔 무서워. 들키면 어떡하지? 그래도 후회는 안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나눴어요.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깼을 때 그녀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왔어요. 우리는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그녀가 제게 안겼습니다. 고마워. 평생 기억할 거야. 나도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옳든 그르든 지금 당장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쉬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 나 방금 도착했어. 어젯밤 너무 행복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와 백화점에 갔어요. 그때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 그녀도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각자의 배우자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어갔어요. 여보, 뭐 봐? 라고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오늘 너 봤어. 나도 봤어. 너무 보고 싶었어. 안고 싶었어.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도 그랬어. 민수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난 너를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 사랑해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할 거야. 수진아,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혼하고 다시 만난다면? 그녀가 숨을 멈췄어요. 진심이야? 응, 난 진심이야. 남은 인생,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근데 무서워.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은? 알아, 나도 무서워. 근데 너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민수야, 시간을 줘. 생각할 시간을. 알았다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어요. 민수야, 밤새 생각했어. 나 결정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남편한테 말할 거야. 이혼하고 싶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응. 무섭지만 후회하고 싶지 않아. 고마워. 나도 아내한테 말할게. 우리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니까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커피 향 좋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응?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30년을 함께한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도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시간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야?
라고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한테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남편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 미안해.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괜찮다고 나도 그렇다고 답장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버릴 수 없는 것들. 근데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가끔 만나자. 조심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와 밥. 30년 동안 먹어온 맛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요. 오랜 습관이었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였어요. 내일 시간 돼?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저는 아내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했어요. 응, 점심때 보자.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도왔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두 개의 삶. 하나는 3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안정된 일상. 다른 하나는 40년을 기다린 사랑과의 위험한 만남.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내일 저는 그녀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62세 정년을 앞둔 나이에 찾아온 금지된 사랑.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40년을 기다린 사랑 사이에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둘 다 놓지 않기로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녀를 만나고 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조심스럽게요. 아내도 모르고 그녀 남편도 모릅니다. 이게 행복일까요? 죄책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이 감정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론 금지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영상이 위로나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